자,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x가 2까지예요. 자,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x 값이 어디까지? 4까지구나. 자, 여기에서 2차 부등식에 해당하는 x제곱 마이너스 2ax에 플러스 a제곱의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가 항상 성립 밑줄 쳐봐. 항상 성립 밑줄 쳐봐. 항상 성립 밑줄 쳐보세요. 항상 성립 밑줄 쳐라. 자, 여기에서 항상 성립한대. 자, 그러면 이 멘트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뭔지를 보여줄게. 어쨌든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지. 그치? 자, 해석 자체는 2차 부등식에 대한 해결은 반드시 그래프로 해결하는 거야. 자, 무조건 이러한 상황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무조건 그래프를 확인하시는 거야. 그럼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이런 거거든. 내가 보려는 범위가 어디부터냐면 마이너스 2부터 4라고 하는 x값의 범위가 주어진 구간이야. 이 구간이 하나 주어진 거야. 이 구간 안에서 이 함수는 어디 써야 된다 그러냐면 0보다 작은 쪽에만 존재하게 만들어달래.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2차 함수라는 애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가 치면 얘가 지금 현재 아래로 볼록하잖아. 그럼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보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보는 범위에 해당하는 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만 x축이 이렇게 있다가 치면 마이너스 2라는 점부터 4라는 점에 해당하는 이 구간에 해당하는 함수값들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구간 안에 들어가는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함수값들이 모두 뭐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0보다 작은 쪽에 위치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얘가 지금 x축이라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x축보다 밑에 쪽이 이쪽에 존재하도록 그림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 함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순서겠지. 그치? 그럼 우리가 그래프에 대한 위치의 파악은 반드시 축이 기준이야. 자, 뭐가 기준으로 볼 거라고요? 축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축을 기준으로 확인할까? 그럼 축을 우리가 빨리 구하는 법을 내가 알려줬지? 두분의 합의 절반. 두분의 합의 절반이니까 현재 축이라고 하는 애가 x가 지금 얼마가 되냐면 a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럴 수 있거든요. 자, 봐봐요. 이렇게 있어요. 땅땅땅땅땅. 여기가 지금 현재 a예요. x값이 a예요. x값이 a인데 내가 보려고 하는 이 구간 안에, 내가 보려는 이 구간이 이렇게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인데 이 구간 안에 a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 내 말이 이해되니? a라고 하는 값이 저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럼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 자, 첫 번째 이렇게 봐봐.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의 구간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야. 자,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지금 a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확실하게 이해돼?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값에 해당하는 애가 누구지? 가장 큰 값에 해당하는 건 마이너스 2일 때야 4일 때야 a일 때야? 내가 보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 안에서만 해결하는 거라고. 그럼 내가 보려는 구간 안에서 가장 큰 값에 해당하는 애가 누구니 지금?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제일 크겠어요? 다시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함수값이 제일 크겠니?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함수값이 제일 크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내가 보려는 여기 범위 안에 있는 이만큼에 있는 애들이 모두 다 지금 뭐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냐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거든. 그럼 x축이라고 하는 애가 위치가 어디에 있으면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큰 쪽에 이렇게 존재하시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내가 하는 말 이해되니? 여기까지 확실하게 이해돼요? 다시요. 그림 다시 볼게요. 얘가 지금 현재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림이에요. 지금 축에 해당하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내가 지금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a예요. 자, 여기가 a라고 하는 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a라고 하는 녀석의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를 내가 알 수가 없잖아. 그치? a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케이스를 좀 나눠서 봐야 돼.
케이스를 좀 나눠서 봐야 돼.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케이스를 잡자고.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x가 4가 여기 있고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2가 있다고 치면 여기 있는 녀석들의 모든 함수값들이 x축 기준으로 밑에 있어야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할 건 뭐냐면 마이너스 2라는 값을 x가 가질 수 있니 없니? 가질 수 있는 상태지. 마이너스 2가 포함됐으니까. 자, 마이너스 2가 포함된 상태에서 이 x축과 위치 관계가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x축보다 무조건 밑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내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해당하는 모든 너희가 너보다 밑에 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가장 큰 값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너스 2만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가장 큰 값이라고 했습니다. 함수값이 가장 커지는 함수값이 가장 큰 x가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게 만족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다른 거는 이제 고민할 필요 없이 다 작아질 거니까. 여기까지 논리가 이해돼? 그렇다 치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뭐 해보면 돼?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이런 상황인 거고,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볼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자, 대입해. 자,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넣었으니까 얼마가 되죠? 4가 될 거고 플러스 2a가 되고 플러스 지금 a의 제곱에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은 거니까 a 제곱에 플러스 2a에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은 거야. 그러면 a에 플러스 6이 나올 거고 a에 마이너스 2가 나오나요? 저기 네. 4이 4a. 여기가 4a지? 여기가 4a. 여기가 이제 4a가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거랑 a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이 범위에만 존재하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하는 구간이 마이너스 6보다는 큰 거야. a가. 근데 뭐보다 작아야 돼요? 2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여기까지는 이제 확인돼. 문제가 생겨. 내가 보려고 하는 실제 A 값은 뭐보다 커야 되냐면 4보다 큰 쪽에 존재해야 되지 지금. 4보다는 큰 쪽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내가 보는 범위가 좀 여기가 됐거든? 그럼 저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냐? 아씨 기껏 구해놨는데 뭐가 돼? 범위에 해당이 없네. 내가 처음에 지정해놓은 이거야. 항상 부등식은 내가 처음에 지정해놓은 범위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처음에 범위를 지정해놨다면 그 범위 안에서만 해결해줘야 돼. 내 말 이해됐어? 자, 지정해놓은 범위에 내가 마지막에 다 구해놨더니 정해놓은 범위에 포함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해가 될 수 없어. 그럼 요거 이제 날라가. 그럼 이제 이럴 수 있지. 두 번째 상황. 자, 두 번째 상황 잘 봐봐요. 얘가 이럴 수 있어요. R를 블록해요. 여전히 축이 여기거든. 축이 여긴데 잘 봐봐. 요 A 값이 내가 모든 케이스를 다 보여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봐. A 값이 이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지. A의 범위가 요 사이에 존재하는 거야. 자, 그런데 저 사이에 존재하는데 이 A가 마이너스 2에 조금 더 가까운지 4라는 값에 조금 더 가까운지는 모르지. 내 말 이해돼? 마이너스 2에 더 가까운지 4에 더 가까운지는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이번에 여기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살짝 옆에 지금 4가 된다고 진짜 극단적으로 한번 그려본 거야. 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제일 큰 값은 누구야? 마이너스 2일 때야. 자, 마이너스 2일 때부터 4까지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볼게.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A라고 하는 애가 지금 4보다는 작은 상태야. 마이너스 2 크거나 같다도 상관없을 거야. 같으면 안 되지. 자, 이렇게 오는 상황에서 얘랑 같을 수도 있어. 얘랑 조금 더 가깝게 본 거니까. 자, 이렇다 친다면 어쨌든 L을 구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결과는 똑같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1대가 가장 클 거니까.
x축의 위치는 여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이 상황을 여전히 유지는 해주는 상황이 될 거라서 그래 내가 수직선 한번 그려보자. 내가 보려는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2부터 시작을 해서 4까지의 범위를 포함시키는데 내가 실제로 보는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2부터 6까지예요. 마이너스 6까지. 얘가 2부터 어디까지라고? 2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6까지라고? 여기 될 수 있는 거네.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얘가 x의 범위가 2까지 될 수 있어. 자, 요렇게 된다는 게 가능해졌어.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럴 수도 있잖아. 자, 세 번째,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냐? 똑같이 아래로 볼록한 이 상황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A야. 자, 여기가 현재 A가 되셨고, 지금 내가 값이 맞지? 계속 제대로 했지. 이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야. 그 다음 여기가 지금 4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무슨 값을 가지겠어? 최대를 가질 거 아니야. 그럼 4에서 최대를 가질 건데 그 값만 x축보다 뭐 하시면 밑에 있으면 되는 거네. 그럼 4를 한번 대입해보자. 자, 4를 한번 대입해볼게요. 4 대입해봐요. 4 대입해봐요. 그럼 얼마죠? 자, 16. 그 다음 마이너스 8a 플러스 a의 제곱에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으신 거고, 그러면 a 제곱에 마이너스 8a가 0보다 작으신 거니까 a의 a-8이 돼. a의 a-8이 되면서 얘가 지금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0보다 큰 거고 a의 값이 8 사이가 돼야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됐다라 치면 자, 나는 지금 0보다 크고 8보다 작은 거 사이에 존재해야 되고, 실제로 보는 값은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야? 4까지의 범위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0보다는 큰 거고 a 값이 지금 4보다 작다. 요 범위가 하나의 해로서도 출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되나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당연히 그림의 상황이 이렇게 될 거고, 땅땅땅땅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어디냐면 여기가 땅땅땅땅 마이너스 2가 되고 땅땅땅땅 해서 4가 돼서 이 지점을 보는 건데, 결국은 계산하면 똑같을 수밖에 없지. 여기까지 이해돼? 마지막 결국 얘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두 번째 대 세 번째가 모두가 다 되는 거잖아. 그럼 두 번째도 돼야 되고 세 번째 것도 돼야 되는 거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x가 2보다 작은 거 하나, 그 다음 0보다 x가 아니지, 여기 지금 a다. 미안하다. 여기 a다. 여기가 지금 a가 지금 2보다 작은 걸로 해서 0보다 크고 a가 지금 뭐 사이, 이 사이에 있는 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그랬을 때 얘네 중에 지금 여기도 만족한 애가 나왔고 여기도 만족한 애가 나왔으니까 이들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지. 결국에 이들을 동시에 만족해서 최종적으로 모두가 다 가능한 상태가 만들려면,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고요. 그 다음 0부터 4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능해지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지금 사실은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얘가 나오게 되는 건데,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지금 이거에 대한 해가 나오게 되는 건데, 이러한 과정들을 지금 잘 한번 살펴봐봐. 어쨌든 난 내가 집어넣는 값이 내가 보는 범위 안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큰 값들만 선택해서 집어넣을 거잖아. 여기까지 내 말 이해되니? 가장 큰 값들만 선택해서 대입한 다음에 범위를 확인할 건데, 자, 집중 마지막까지 집중해봐. 얘가 제일 크거나 아니면 얘가 제일 큰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어차피 얘가 제일 크거나 얘가 제일 큰 거야. 그럼 굳이 내가 이 과정들을 다 써가면서 한 땀 한 땀 할 필요 있겠어 없겠어? 전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만 하면 된다? 그냥 잘 봐봐. 어차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나는 그냥 F라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0보다 작은 것만 확인하면 되고요. F에다가 뭐를 대입했을 때 4를 대입했을 때 0보다 작은 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것만 확인하면 문제가 끝난다는 얘기죠. 굳이 이 과정들을 다 거칠 필요 있다 없다? 거칠 필요는 없다.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돼? 그냥 마지막에 너희들
자, 요쪽 양쪽 끝값이라고 할게. 양쪽 끝값을 대입했을 때 부등호의 방향을 만족하도록 설정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자, 224번 문제. 자, 연습 문제시고 224번 문제입니다. 자, 224번 문제를 보시면 자,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ax. 자, ax의 제곱이고 자, 플러스 bx가 되셨고 플러스 c라고 하는 애가 지금 0보다 커요. 자, 이 녀석의 해가 이거의 해가 14분의 1보다는 크신 거고 x가 지금 뭐보다 10분의 1보다 작을 때 2차 부등식 4cx 제곱에 4cx 제곱에 마이너스 2bx가 됐고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해주세요. 문제야. 이거의 해를 구해주세요. 자, 그랬는데 단 a, b, c가 실수래요. 자, 단 a, b, c는 실수예요. 자, 봅시다.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너희들이 아무런 감정이 안 되면 안 된다. 지금 현재 너희들한테 주어져 있는 거는 문자가 3개짜리고 해가 주어졌잖아. 부등식에 해가 주어졌으니까 뭐 하라는 얘기일까? 부등식에 해가 줬어. 해가 뭔지를 알려줬어. 아니, 너 해를 알려줬잖아. 너의 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대. 근데 문제가 생겨. 내가 풀려고 하는 부등식의 방향이 이쪽 방향인데 실제로 내가 풀어놓은 해의 방향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 원래 얘를 풀었을 때 뭐 나왔어야 되는 방향이야? 큰 작작이야. 근데 실제로 내가 해를 풀었더니 얘는 무슨 값으로 나왔어? 사회값으로 나왔어. 그럼 문제가 된 거지. 그럼 부호의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지 않아? 부호의 변화가 생겼고 그 부호의 변화를 책임지고 있는 애가 누구야? 최고차항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A라고 하는 애는 0보다 작은 수가 되겠구나. 여기까지 돼? 여기까지 돼? 그리고 나서 내가 두 개의 근이 이렇게 생기고 있으시니 두 개의 근이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으시니 그럼 내가 이 2차 부등식을 뭐 하실 수 있어? 작성하시는 거야. 최고차항 개수 A라고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풀면 14분의 1이랑 10이 나왔으니까 x-14분의 1이 하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x- 뭐가 나와? 10분의 1이 하나 나온다라고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리고 얘가 0보다 크다까지 만들어주면 작성이 끝난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애를 전개해볼게. 자, 이만큼을 내가 전개하시면 자, 전개를 하시게 되면 자, 써봅시다. A에 x제곱이 되실 거고 이렇게 두 개 더할 거야. 자, 저렇게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니? 저렇게 두 개 더하시면 어떻게 돼요? 저렇게 두 개 더하시면 마이너스 35분의 6의 x가 되신대. 맞아? 자, 이렇게 되고 곱할 거야 140분의 1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얘가 0보다 크다고 내가 이걸 전개해 봅시다. 그러면 또 마지막까지 분배시켜주면 마이너스 25분의 35분의 6ax에 플러스 140분의 1a가 0보다 크다라는 값으로 출현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봐봐요. 그럼 여기 있는 애랑 똑같아야 되지. 여기 있는 애랑 뭐 해야 돼? 똑같아야 되지.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 있는 애랑 개수가 같으셔야 되니까 B라고 하는 애를 내가 마이너스 35분의 6A라고 이렇게 바꿔도 괜찮다고. 자, 그럼 C라고 하는 애는 자연스럽게 얼마가 되겠어요? 140분의 1A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너를 갖다가 내가 실제로 해결해야 되는 이 식의 개수들한테 싸그리 대입을 해보게 되면 자, 여기를 갖다 싹 대입해서 140분의 4A라는 그냥 쓸게요. 140분의 4AX의 제곱이 되시고 그 다음에 저기다 2B 자리에다가 지금 집어넣으면 플러스 35분의 얼마인가요? 35분의 12가 되나? 자, 12A의 X가 되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a는 그대로 와서 얘가 0보다 크다. 이걸 풀면 되는 거지. 이해됐니? 그럼 양변에 얼마를 곱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 성빈아, 얼마 곱하는 게 편할 것 같아? 140. 140을 곱하시는 게 편하겠죠? 자, 그리고 또 뭘로 나눠주면 좋겠어요? A. 그렇지, a로 모두 나눠주면 되겠지. 그렇지? a는 어차피 그냥 음수니까. 그럼 나눠줘 볼게. 그럼 정리해봤더니 여기가 지금 4x의 제곱 플러스 여기는 12x가 되실 거고 플러스 그 다음 여기가 140이 되는데 부동간에 바뀌어야지. 그리고 또 4로 다 약분 되니? 4로 약분이 다 되시잖아. x제곱에 플러스 3x에 대해서 플러스 여기가 얼마 나와? 35가 되고 얘가 0보다 작다. 맞나요? 지금 계산이 틀린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12x죠? 네? 48로 아, 여기가 48로 써야 되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거는 뭐 곱하기 x 플러스 7하고 x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가 되시니까 마이너스 7보다 큰 거고 x가 이제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됐죠? 자, 지우고 227번 문제 봅시다. 지운다?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 다시 이 문제 이런 문제들의 포인트는 이거야, 얘들아. 이런 문제의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겠지만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요. 자, 이런 문제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부등호의 방향을 확인하시는 거고 관점 포인트야. 이걸 바라보는 시점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 부등호의 방향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뭘까요? 개수를 간소화시켜야죠. 개수를 간단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개수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 자, 문자를 지금 3개나 썼으니까 문자의 개수 좀 줄여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 관점을 좀 가지고 문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자, 227번 문제 봅시다. 227번 문제 보시면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차 부등식이 이거 이제 바로 갈 거야. 이제 내가 이거 아까 설명해줬던 문제니까 연계되는 문제니까 다시 좀 빨리 가볼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차 부등식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2x 한쪽으로 다 볼게요.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가 되고 플러스 3 마이너스 k가 되지. 3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셔야 돼. 얘가 지금 항상 성립하셔야 되는데 얘가 어디로 블록하지? 얘가 어디로 블록하지 지금? 아래로 블록한 상태지. 아래로 블록한 상태에 두 분의 합이 얼마예요? 1이니까 절반 했으면 여기가 지금 얼마짜리야? 2분의 1짜리야. 그럼 내가 보려고 하는 지금 양쪽 끝값 마이너스 1하고 1은 어디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일 거고 요 살짝 옆에 1이 있을 거니까 x축은 이렇게 있으시면 되는 거잖아. 또는 뭐가 돼도 돼요? 이 지점의 값을 얘가 0으로 가지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왜? 마지막에 너도 등호가 들어갔지.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여기도 등호가 됐으니까 얘도 0이 돼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 값 자체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그냥 때려 넣으세요. 이거. 자, 마이너스 1 때려 넣을게. 그러면 2 플러스 2 플러스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k는 그냥 7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최소값은 7이 되신다. 자, 다음 페이지. 실력원 문제 229번 문제. 자, 모든 실수 x인 거 체크하자. 모든 실수 x고 자, a-1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8에 대한 a-1의 x가 되셨고 자, 플러스 4가 무슨 수가 되신다? 실수가 되신대요. 그럼 얘가 실수가 되겠다는 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실수가 되겠다는 건 결국 얘들 루트가 들어갔지. 그지? 루트가 딱 들어갔으니까 루트 안에 있는 숫자를 보라는 얘기잖아. 자, 루트 안에 어떤 숫자가 딱 들어갔는데 얘가 지금 무슨 수가 되려면 실수가 되시려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여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결국은 뭘 뜻하는 거냐면 a-1 안에 들어있는 x제곱에 마이너스 8에 대한 a-1의 x가 됐고 플러스 4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이건 2차 부등식이에요?
몇 차 부등식이에요? 모르죠? 모르는 거니까 케이스 뭐 해야 돼요? 나눠야죠. a-1이 0이 아니라고 친다면 이때 0이 아니라 친다면 얘는 몇 차 함수가 몇 차 부등식이 되는 거야? 0이 아니라고 치면 이제서야 2차 부등식이 된 상황이잖아. 그럼 이제서야 2차 부등식이 됐는데 잘 들어. 이제서야 2차 부등식이 됐는데 얘는 그렇다면 어디로 블록할 수 있어? a-1이 양수일 때랑 a-1이 음수일 때를 반드시 따져야 되며 아래로 블록할 수도 있고 위로 블록할 수도 있잖아. 근데 x값에 관계없이 x에다 뭘 집어넣더라도 항상 0보다 커지려면 어떤 그림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황이랑 이 상황밖에 안 되는 거지. 나머지 여기선 발생할 수가 없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지워놓고 결론이 나왔네. 결론이 나왔네. 얘는 만들어질 수 없어. 자, 얘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 이 상황이면서 동시에 판별식이라고 내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중근이면서 동시에 만나지 않는, 교점이 생기지 않는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자, 그럼 판별식 써볼 건데 개수가 짝수지. 그럼 짝수 판별식에 의해서 16에 a-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4에 대한 a-1이 0보다 작거나 같으시면 되고요. 지금 내가 여기도 4로 한 번 더 약분이 되니까 자, 4에 대한 a-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의 a-1을 만들고 얘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여기까지 되죠? 근데 이걸 또 다시 전개하는 미친 짓 하지 말고 a-1이 공통이잖아. 공통인수로 묶어버려. 그만 줘라. a-1로 묶고 너는 그만 줄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얘를 갖다 정리하면 4에 대한 a-니까 4a-4가 되지. 그리고 마이너스 1 하나 더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5까지 이렇게 심플하게 계산하시라고. 자, 그럼 얘가 갖다 지금 풀을 거예요. a라고 하면 그럼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뭐보다는 작거나 같은? 4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은 상황이겠지. 근데 여기서도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이걸로 해서 이제 끝났어. 답이 나왔어. 땅땅땅 답 끝이야? 아니지. 마지막 끝까지 확인해야 된다. 끝까지 확인하시는 거야. 첫 번째가 이거였고 두 번째 뭐가 될 수 있어요? a-1이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a-1이 만약에 이제 0이라고 친다면 0 곱하기 x제곱이에요. 이거 잘 보세요. 이 마인드 꼭 봐야 된다. 0 곱하기 x의 제곱이시고 플러스 얘가 0 곱하기 x가 되고 플러스 4가 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럼 x에다 뭘 갖다 집어넣더라도 만약 잘 들어봐. x에다 뭘 갖다 집어넣더라도 부동화 성립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부동화 과연 성립하고 있는 거니까 a는 1이 돼도 된다 안 된다? 1이 돼도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이만큼 전체가. 자, 내가 여기서 살짝 변형해 볼까 얘들아? 내가 살짝만 변형시켜 볼게. 내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딱 풀고 났어. 풀고 났는데 이만큼이 내가 여기만 살짝만 바꿔도 돼 얘들아. 여기만 살짝만 바꿔야 되는데 뭘 바꿀 거냐면 여기에 부호만 살짝 바꿔보자. 여기에 부호만 살짝 바꿔볼게. 물론 여기도 좀 바뀔 거야. 내가 여기에 부호를 바꿨으니까 여기에 부호도 바뀔 건데 그냥 얘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서 그래.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쳐보자. 성빈아, 그럼 얘도 마이너스이거든? 이렇게 됐을 땐 A가 OK가 돼야 안 돼요. 1이. 이거 안 되죠. 근데 여기는 지금 부동호에 등호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걸 빼줘야 되는 거야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너를 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231번 문제 봅시다. 자, 마지막 요거까지만 하고 얘들아 조금 일찍 쉽게 짐도 나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애매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일찍 쉬고 일찍 시작하자. 자, 231번 문제입니다. 231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자, 2차 부등식이 있는데 3x의 제곱에 플러스 2배에 대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고 얘가 x예요. 자, 플러스 a, b 플러스 bc 플러스 c, a가 있는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단 해가 몇 개만 존재해야 된다고? 해가 단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 해가 단 하나만 존재한다고?
0보다 작거나 같은 해가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고? 뭐 할 때밖에 없겠지?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얘가 지금 접하고 있잖아요. R로 블록한 상태죠 지금. R로 블록한 그래프가 나오는데 내가 X축하고 위치 관계가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는데 해가 오직 하나만 존재하려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때는 해가 많겠지. 그럼 이때만 뭐가 돼? 접하는 거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자 지금의 상황은 뭐하는 상황이 돼야 되냐면 얘가 X축과 접해야 돼요. 그럼 너를 X축과 접하게 만들려면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는 건 판별식을 써볼게.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대한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자 3에 대한 A 플러스 B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AB 플러스 BC 얘가 0이 되셨고 잘 봐봐. 전개를 쭈르륵 할 건데 그냥 이것도 생각 없이 하지 말고 곱셈공식 외운 대로 보세요. A제곱에 더하기 B제곱에 더하기 C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B 되고 마이너스 BC 되고 마이너스 CA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0으로 나오지. 여기까지 해야되니? 근데 이거를 보자마자 아무런 감정이 없으면 안 돼 얘들아. 이 식을 보자마자 너희들 눈에는 뭐가 띄어야 되지? A랑 B랑 C랑 같음이 보여야지. 자 A랑 B랑 C랑 같음을 확인해야 된다. 자 이 식에서 양변에다가 2를 곱하면 양변에 2를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2a제곱에 플러스 2b제곱에 플러스 2c제곱에 마이너스 2ab에 마이너스 2bc에 마이너스 2ca가 0이 되니까 너를 갖다 정리했을 때 a-b의 전체 제곱 b-c의 전체 제곱 c-a의 전체 제곱이 0이 돼버리면서 아 여기서 a랑 b랑 c랑 같은 걸 확인하셔요. 거기 부호라고 되어 있는 파트가 있을 거야. 자 페이지 227쪽 개념을 한 번만 읽어볼게. 거기 그냥 제목만 읽을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거를 한 방에 끝낼 거야. 그냥 부호 컨셉이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이걸 한 번에 끝낼 거니까 잘 들어. 알겠니? 한 가지로만 설명을 할 거야. 거기 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다 뭐 그런 거 써 있는 거 다 필요 없이 한 가지로만 설명을 할 거야. 잘 들어. 여기까지 돼. 자, 다 시작할게. 실근이라고 존재하는데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의 이야기예요. 근의 이야기. 얘가 좀 깊은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우리가 이제 말 못할 사연들이 좀 있잖아. 모두가 다. 근데 또 하나의 한 가지 사연을 가지고 있어. 얘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2차 방정식이야. 자, ax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녀석에 이 녀석에 두 근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존재해요. 2차 방정식이에요. a가 0이 아니겠죠 당연히. 얘는 두 근이 존재하시는데 우리가 얘가 실근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었지. 그치? 얘가 실근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었어. 그래서 1차적으로 자 1차로 근을 갖다가 판단한 거야. 근을 판별하신 거야. 뭐를 이용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을 D라고 하면서 D라고 하는 애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쓸 수 있고 얘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자 얘가 0이 되시면은 중근이라는 걸 가지고요.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얘가 허근이라는 걸 가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근을 갖다가 분류를 좀 할 수 있었는데 근을 분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자,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에 관심이 있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에 사실 큰 관심은 없어.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우리 영역이 아니야. 지금 현재로서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서 나는 뭐에 좀 관심이 있냐면 실근에 좀 관심이 있어. 자, 왜 실근에 관심이 있냐? 실근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좀 찾아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실제로 얘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이쯤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수이다 보니까 실근은 실수로 이루어진 근이다 보니까 뭐를 가지냐면 부호체계가 존재해. 양수일 수도 있고요. 음수일 수도 있고요. 부호가 서로 반대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내 말 인정? 여기까지 내 말 인정돼? 실근의 부호가 서로 그러니까 부호가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되지? 자,
자, 그런 것들이 이제 판단이 가능한 거지. 다시 얘기해서 실근은 대소 비교가 가능해. 누가 크다, 누가 작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여기까지 해야 되니? 자, 여기까지 해야 되니?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근이 나올까요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며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근데 이 근이라는 것 자체는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 관계지. 그래서 내가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거는 자 이렇게 생겨서 아래로 블록한 걸로 얘기할게.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것까지 딱 만들어 놓으면 실근이랑 실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해야 돼? 자, 내가 판별식을 통해서는 딱 여기까지밖에 못 만드는 거야. 그럼 정확하게 너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아보고자 무슨 짓을 하기 시작했냐면 분리시켜버린 거지. 그걸 갖다가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한번 따져보자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는 반드시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지. 여기까지 인정? 그럼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2차 함수가 이거 어디 있을까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점은 꼭지점이야. 다시 얘기해서 축이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일단 첫 번째, 실근이 보장된 상태야. 실근이 보장된 상태가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해서 실근 보장을 하고 난 다음에 자, 두 번째 이 녀석에 대한 축의 위치가 0보다 크다면 성빈아 집중하시라니까. 얘가 지금 0보다 크다면 잘 봐요. 여기가 지금 축이 이렇게 있겠지. 축이 이렇게 있을 건데 축의 위치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실근은 축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한쪽 생길 거 아니야. 양쪽으로 한쪽 생길 거 아니야. 축이 만약 0보다 크다면 이 베타라고 하는 애가 얘는 반드시 0보다 크지. 무조건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축의 위치가 0보다 큰 쪽에 있대. 그러면 일단 베타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0보다 큰 쪽에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문제는 뭐 나왔어? 그럼 선생님 알파는요? 알파는 어디 있을까? 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0이라는 녀석의 위치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기준을 잡아서 볼 건데 0이 봐봐. 내가 좀 여기를 확대시켜서 얘기할게.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 x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가 지금 축이야. 그래서 너는 무조건 0보다 크다는 게 확보가 됐어. 보장이 됐어. 그럼 내가 이제 너가 0보다 크다라는 게 보장돼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0의 위치가 여기에 지금 현재 0이 존재하실 수도 있고요. 너 자체가 0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0이 존재하실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일단 축의 위치까지만 판단한 거니까 너랑 너는 0보다 큰 걸 우리가 픽스 시켰어. 그렇다면 0이라는 녀석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축 바로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 너 자체가 0일 수도 있고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얘 값이 뭔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내 말 이해돼?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0이 여기 있다면 만약에 0이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다면 얘가 무조건 양수라는 얘기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가 없지. 0보다 작으니까. 그럼 0의 위치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그럼 너 지워. 너 자체가 0이 됐어. 그렇다면 얘가 0이라는 얘기는 얘가 양수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니지. 그럼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너도 지워. 그럼 0의 위치라고 하는 애가 지금 너보다 작은 쪽에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 너도 0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라는 너 자체가 잘 봐봐. 내가 너를 갖다 여기다 알파라고 딱 지정해볼게.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이 0이잖아요. 이 순간이 0이잖아요. 알파 1대 0이잖아요. 함수값이. 그럼 0이라고 하는 데는 알파보다 작은 쪽에 존재할 거니까 0이라는 함수값을 대입했을 때 0이라는 값을 함수에다 대입했을 때
그 녀석의 함수값이 여기까지 인정? 0이라는 값의 함수값이 0일 때의 함수값이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지 않니? 다시 천천히 얘기하니까 잘 봐봐. 여기까지 상황은 온전히 다 이해가 되지? 여기까지 상황은 온전히 다 이해가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알파, 함수값의 입장에 생각해봐. 함수값의 입장에 생각할 거야. 알파가 되는 순간 함수값은 0이지. 여기까지 이해돼? 내가 너를 갖다가 알파라고, fx라고 하는 이런 함수라고 한다면 너가 알파가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이 값이 0이라고 우리가 픽스 시킬 수 있잖아. 근데 0의 위치는 알파보다 어디 쪽에 있어야 돼? 작은 쪽에 있어야 돼. 그럼 알파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니까 내가 0이라는 값을 대입해 보면 이 함수식에 0이라는 값을 대입해 보면 그 함수식은 단면이 0보다 큰 값을 가져겠죠. 여기까지 논리가 이해돼? 여기까지 논리가 이해돼? 그래서 순서적으로 내가 너에 대한 실근이 존재해야 하니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나서 축의 위치를 따졌더니 너까지는 반드시 0이라는 게 보장이 돼서 나머지 너인 알파에 해당하는 너도 0보다 크다는 걸 보장시키기 위해 너보다 작은 0의 위치를 너보다 작은 쪽으로 지정을 지을 거니까 이쪽에다 대입해서 세 번째로 내가 보겠다는 게 뭐냐면 함수값을 확인하겠다는 얘기야. 함수값을 확인했을 때 얘가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볼게. 이제 너희들이 완벽히 이해했는지 이제 이거를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그럼 두 번째 뭐 할 수도 있는 거냐면 두근이 모두 음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두근 모두 음수일 수 있잖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두근 모두 음수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내가 그림을 요렇게까지만 그려놓은 상태야. 그 얘기는 당연히 뭐 첫 번째로 하신 게 뭐겠어요? 뭐를 이용해서 얘가 여기랑 여기에 근이 있음을 확인한 거야? 대답해봐. 뭐를 이용해서 얘가 여기랑 여기에 있음을 확인한 거야? X축과 만난 걸 확인한 거야. 뭐를 이용했어 지금? 첫 번째 뭐 했어? 그래 판별식. 판별식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다시 여기 한글로도 써줄게. 판별식을 이용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확인을 했다. 여기까지 인정? 여기까지 확실하게 이해돼?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 그래프의 위치를 갖다가 내가 조정을 할 건데 어디 있을지 내가 좀 확인을 해볼 건데 얘가요. 두 번째는 축의 위치를 갖다가 좀 확인해 볼 거라고. 축의 위치를. 두 분 모두 음수이려면 일단 둘 다 한꺼번에 보는 게 불편하니까 좀 따로따로 보자는 얘기야. 그럼 축이 요렇게 있을 거야. 여기가 지금 현재 축이야. 여기까지 인정? 그럼 축의 값이 0보다 작다라는 값이 보장이 되면 0보다 작다라는 것이 보장이 되면 누구까지는 알파랑 베타 중 여기서 그림 봐봐. 알파랑 베타 중에 누구까지는 0보다 작은 게 보장된 거지? 축이 여기 있는데 네. 축이 여기 있어. 알파랑 베타 중에 누가 0보다 작은 것이 보장된 거지? 그렇지. 알파가 0보다 작다는 건 보장이 된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축이 0보다 작다면 너가 반드시 0보다 작다가 보장된 거잖아. 그럼 이제 뭐 남았니? 뭐만 더 하나만 더 0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 베타만 더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그럼 0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돼? 너가 되면 돼? 0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돼? 이쪽에 존재하는 거지. 여기까지 해야 돼? 0의 위치가 여기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너에 대한 무슨 값을 따져봤더니 함수값을 따져봤더니 너가 뭐보다 커야 되는 거야?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다시 세 번째
두근의 부호가 반대라면 두근의 부호가 반대라면 지금 상황이 자 이거는 다 떠나서 이것만 확인하면 돼. 자 얘는 두근의 부호가 반대야. 그러면 한근이 알파가 여기까지 치고 여기가 베타가 있겠지. 그럼 잘 들어봐.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두근이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는 내가 말을 이렇게 써도 될까? 두근 사이에 0이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써도 되냐? 두근 사이에 0이 존재하는 거야. 잠깐만. 0을 갖다 기준으로 볼 건데 0을 갖다 두근 사이에 0이 존재한다고? 그럼 0이라는 값의 오른쪽과 0이라는 값의 왼쪽에 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 그래프의 개형상 무조건 x축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까지 내 말이 이해돼요? 0이 너와 너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어떤 두 개의 근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0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무조건 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과 만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 반드시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다는 건 내가 굳이 판별식이라는 걸 사용하지 않더라도 얘가 실근의 가짐이 보장이 된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얘가 실근이 나오면 보장된 거야. 두근 사이에 0이 있다면. 여기까지 인정? 그러면 두 번째 내가 따져야 되는 게 뭐야? 축의 위치잖아. 근데 축의 위치도 사실상 내가 첫 번째랑 두 번째에서 축의 위치를 따지는 과정이 얘네들을 한 번에 보는 게 불편하니까 분리시켜서 보려고 축의 위치를 봤던 거잖아. 근데 이미 너와 너 사이 0이 존재한다면 축의 위치가 의미가 있겠니 없겠니? 얘네들 굳이 나눌 필요가 있어졌어 없어졌어? 없어졌네.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함수값만 봅시다. 너의 함수값을 봅시다.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어떻게 될까요? 0보다 작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내가 하는 말 이해돼?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주입시키고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 자체가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야. 내가 이 그래프를 내가 지금 2차 함수라는 건 굉장히 이름이 있는 유명한 함수니까 이 유명한 함수에 대해서 너희들이 보는 관점을 너희들한테 소개하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 관점 포인트가 뭐라고요? 내가 두 개의 근을요 한 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을 각각 분리시켜서 보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근의 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자, 잘 봐봐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반드시 0밖에 안 되나요? 반드시 0을 기준으로만 봐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지 않니? 0이 아닌 다른 숫자를 기준으로 내가 근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 거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이렇게 되는 과정이 이해가 되면 내가 무조건 0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값을 지정해서 문제에서 주겠지. 자, 특정한 값을 지정을 하는 거야. 특정한 합이지.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근의 위치를 한번 판단해보자 이거야. 그럼 잘 봐봐. 첫 번째, 내가 특정한 값이라고 했으니까 이 특정한 값이 뭔지 모르니까 K라고 하는 값이라고 일단 지정을 해볼게. K라는 값으로 지정을 해볼게. 순서가 바뀌는지 보자. 자, 일단 판단 자체가 이거야. 판단 자체가 첫 번째는 두 근 모두 K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읽어도 될까? 두 근 모두 K보다 크다라고 한번 읽자. 그럼 사실 여기서 읽어봐요. 두 근 모두 양수라는 건 두 근 모두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이만큼을 갖다가 그래프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얘가 두 근 모두 K보다 크는데 무조건 얘가 실근인지 아닌지는 알아볼라. 모르시니까 일단 뭐부터 확인해야 돼? 첫 번째로 뭘 써서? 판별식을 써서 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셔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임을 확인해야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누구의 위치를 판단하라고? 누구의 위치를 보자 그랬지? 두 번째? 축의 위치를 한번 보자고요. 자, 축의 위치가 이번엔 0이 아니라
K라는 어떤 특정한 값을 잡은 거니까 이 K라는 애보다 크다면 축이 여기 있는 거야. 빵빵빵빵빵. 이 축이라고 하는 애가 K라는 값보다 크다면 누구는 보장이 확실하게 된 거야? 베타는 0보다 K보다 크다는 게 보장이 된 거지. 베타는 K보다 크다는 것이 보장됐잖아. 축보다 오른쪽에 존재하니까. 여기까지 돼. 그럼 마지막에 누구만? 여기 있는 너만 K보다 크다라는 걸 보장시키려면 K의 위치는 알파보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작은 쪽에 있어야겠죠? 그럼 너보다 작은 쪽에 K 값이 K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존재하신다면 내가 너라는 값을 이 함수에다가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은 반드시 뭐보다? 내가 너라는 함수에 K를 대입한 이 함수 값은 반드시 뭐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요? 0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다시. 자, 두 번째. 이번에 이렇게 봅시다. 그럼 이번에 두근 모두 뭐보다 작다를 K보다 작다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겠지. 그럼 이제 좀 빠르게 가볼까?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감이 잡히지 얘들아. 이걸 어떻게 보겠다고 하는지 내가 너희들한테 전달하려는 의도가 뭔지 좀 감이 잡히니? 그려봐. 여기까지가 뭐야? 판별식 연구는 그런 거다. 이해돼? 땅땅땅땅땅 축. 자, 그럼 두 번째로 내가 축의 위치가 뭐보다 작으면 0보다 작다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로 뒀을 때 이만큼의 값은 무조건 뭐보다 작을 거야. K보다 작겠지. K보다 작아. 무조건 0이 아니라고. 쌤이 여기를 썼어요. 내가 여기라고 그랬어? 2번에. 이번엔 K라고 썼잖아 내가. 그렇죠. 아 여기? 미안. K. 됐어요? K보다 작다고요. 그럼 세 번째로 내가 확인해야 되는 게 K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K의 위치가 여기서 이렇게 존재하셔야 그래야 되는 거니까 너에 대한 함수 값을 갖다가 확인했을 때 너는 반드시 양수해야 된다는 거지. 감 잡혔어? 감 잡혀? 그럼 세 번째 뭐일 수 있어? 두근 사이에 K가 존재. 두근 사이에 K가 존재한다. 위에 거랑 뭐거든? 말했잖아. 두근 사이에 0이 존재하는 건데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잖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두근 사이에 K가 존재한다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K의 값을 대입한 F에 대한 K 값이 무조건 뭐보다 작다만 보장되면 돼? 0보다 작다만 보장되면 된다고.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개념 원리에 있는 내용도 좋은데요. 그 개념 원리에 나오는 내용도 좋은데 내가 왜 이러한 얘기를 했냐면 이것에 대한 그래프의 해석이 되면 그 이상까지 해석이 되니까 그런 거야. 야, 이거 만약에 너희도 이거 따로따로 하면 그 227페이지 잠깐 봐봐. 거기 이렇게 써있거든. 두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두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이라 써있는데 판별식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나와있지. 맞지? 그 다음에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근의 합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온 거고요. 자, 거기를 내가 이렇게 써볼게. 봐봐. 지금 거기 나온 데라만 읽어볼게요. 자, 성빈아 여기 봐봐.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다가 나왔어. 얘들아 근데 우리 이치 함수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항상 했던 말 두근의 합의 절반을 해보자. 너한테 절반 해보자. 그럼 이만큼 자체가 결국 뭘 뜻하는 거야? 얘가 축이지. 두근의 합이 축이잖아. 두근의 합이 절반 했을 때 축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두근의 합의 절반이 축이니까 너한테 양변 2로 나눴을 때 얘가 당연히 0보다 크다는 것도 보장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한 논리랑 지금 똑같은 논리대로 흘러가는 거 이해돼? 그 다음 마지막에 알파 베타라고 나왔지. 알파 베타라 나왔지? 잘 봐봐. 잘 들어봐. ax 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는 0이에요. 자, 2차 방정식을 이렇게 풀 거예요. 얘가 지금 결국 뭐분의 뭐가 되면 a분의 c예요. 여기까지 됐나? a분의 c예요. 자, 그럼 잘 봐봐요. 최고차항 계수를 일단 제외시켜 놓고 나서 0, 0 집어넣었을 때 이 c 값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x에다가 0, 0 집어넣어보자. 그럼 두근의 곱에 해당하는 너는 얘는 이미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일 거 아니야. 얘는 지금 양수 이미 보장되어 있는 상태지 않니? 여기까지 이해돼? 얘는 이미 양수라고 내가 지금 여기서 픽스 시켜놓고 하잖아. 아, 이 상황을 보자고. 아래로 볼록한 게 이해가 되면 위로 볼록한 상황은 뒤집으면 되는 거야. 그래프를 반대로 뒤집으면 되잖아. 반전시키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일단 잘 봐봐.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지금 다시 x에다 0이고 x에다 0이야. 그럼 상수항이 뜻하는 거지. 상수항. 여기까지 이해돼? 두근의 곱이라는 게 결국은 상수항을 뜻하는 거였잖아. 내가 두근의 곱의 위치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상수항에 위치한다고 그랬죠. 두근의 곱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상수항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뜻하는 의미 자체가 내가 원하는 fx라고 하는 녀석에 뭘 대입한 거냐면 x에다 0 대입한 거지. 그럼 뭐만 나올 거니까? 상수항만 나오실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니? 결국엔 다 동일한 이야기야. 동일한 이야기인데 이것 따로 너희들한테 설명을 하면 너희들이 이제 혼란이 와. 왜 0일 때는 두근의 합을 보고 왜 두근의 곱을 보는데 다른 값으로 넘어갔더니 왜 판별식하고 축수고 함수값을 보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항상 이 근해 분리에 대한 수업을 할 때는 항상 한 가지 관점으로 일관성 있게 밀고 가 그냥. 어차피 똑같은 말 아니냐. 0을 기준값으로 볼 거니 0이 아닌 숫자를 기준값으로 볼 거니의 차이 아니야 지금? 지금 내가 하는 말의 논리가 이해가 됐어? 자 여기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271번 문제를 좀 볼게요. 오늘 이것만 다 조질 거예요. 무슨 근이 보장돼야 된다고? 무슨 근이 보장돼야 된다고? 실근이 보장돼야 된다. 그럼 실근이 보장되셔야 되니까 판별식을 썼을 때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각각을 보는 게 불편하시니까 우리는 두 번째로 누구의 위치를 먼저 파악해서 축의 위치를 파악해서 축이라고 하는 것과 특정값이라고 할게요. 특정값에 대한 대소비교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 한 번에 싹 모아서 얘기하는 거야. 특정값과 대소비교를 확인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하고 나면 두 개의 근 중에 하나의 근은 무조건 어떤 상태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지.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다른 하나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누구 값을 이용해서? 함수 값을 이용해서. 함수 값이 0보다 크다면 어떤 특정한 값보다 무조건 크다 또는 어떤 특정한 값보다 작다라는 결정이 될 거고. 이렇게 쓸게. 특정 값보다 크다 또는 작다가 결정되시는 거야.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이럴 수도 있었잖아요. 함수값이 뭐가 되면 대입한 함수값이 뭐가 되면 0보다 작으면 두 근 사이에 특정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됐니? 정리가 좀 됐니? 정리돼요? 자, 요거 가지고 써볼게요. 자, 그럼 271번 문제 봅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2차 방정식 했으니까 m제곱 플러스 1이 있고요.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에 대한 n-2의 x가 있고 플러스 4가 있고 얘가 0이에요. 자, 거기 밑줄 쳐볼까?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무슨 수일 때? 음수일 때.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자, 지금 내가 하는 말들과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들어야 된다. 첫 번째 뭐 해야 돼? 그렇지, 판별식이라고. 첫 번째는 내가 판별식을 이용해서 얘가 무조건 실근임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그럼 판별 쓸 건데 판별식에 지금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써주면 n-2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ac가 되시는 거니까 4에 대한 m제곱 플러스 1이 되시는 거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세팅하시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옆에다 그림도 같이 그려놓을게. 그럼 얘가 정확히 얘가 지금 아래로 블록할 수밖에 없겠죠. 실수 제곱했고 더하기를 했잖아. 실수 제곱했고 더하기 1 했거든. 그래서 아래로 블록한 상황에 어디까지 만들어 놓은 거냐면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순서대로 지금 색깔별로 표기할 테니까 잘 봐. 순서를. 판별식을 썼으니까 검은색으로 먼저 검은색 썼으니까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럼 정리해보자. 정리해볼게. m제곱 마이너스 4m에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4m 제곱에 마이너스 4가 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신 거예요. 그럼 너랑 이렇게 사라지실 거고 마이너스 3m 제곱이 되겠죠. 3m 제곱에 마이너스 4m이 0보다 크거나 같으신 거니까 m으로 묶어볼게. m으로 묶으면 3m에 플러스 4가 되면서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뀜을 확인하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하고 나면 결국에 마이너스 3분의 4 맞지? 3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그 다음에 미안하다. 이거 서로 다른 두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내 문제를 그냥 두분만 봐가지고 서로 다른 두분이라 했으니까 이거 무조건 0이 될 수 없는 거지. 0이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다. 이해됐어? 미안해. 내가 문제 잘못 봤어. 자,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큰 거고 얘는 뭐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0보다 작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으면 확인하신 거야. 여기까지 인정. 자, 두 번째 작업이야. 자, 두 번째 작업을 볼 건데 두 번째 작업은 누구의 위치를 보는 거냐면 축의 위치를 보실 거라고. 자, 축이라는 게 두 분의 합의 절반이시잖아요. 두 분의 합의 절반이시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m제곱 플러스 1분의 너가 되는 거고 절반이신 거니까 n-2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해돼? 내가 너를 이창의 방정식으로 봤을 때 두 분의 합의 절반이 지금 현재 축이시라고요. 근각계수 관계에서 두 분의 합이 너분의 너잖아요. 마이너스 너분의 너지 않니? 그리고 2로 나눠야 되지. 여기서 2 하나 약분되는 것까지 계산 이해돼? 그럼 얘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근데 두 분이 모두 음수라고 하셨으니까 너의 위치가 0보다 작으셔야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나? 여기까지 됐니? 근데 m값 어차피 실수야. 얘들아 이거 잘 봐봐. 실수거든? 실수 제곱해봐야 뭐지? 실수야. 근데 양수지. 아니면 0이거나. 실수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근데 거기다 1을 더했어요. 그럼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그럼 내가 양변에 m제곱 플러스 1을 곱해도 상관있냐 없니? 상관없겠지? 자, 그래서 이만큼이 n-2가 0보다 작다가 되고 따라서 여기서 나온 m값은 2보다 작다가 나오시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지금까지의 작업이 뭐가 된 거냐? 여기까지 온 거야. 얘가 지금 현재 축이야. 축이 0보다 작다까지 확인하신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럼 첫 번째 작업에서 이뤘던 너는 무조건 뭐보다 작다는 게 보장됐어? 0보다 작다는 게 보장이 됐고 너는 이미 음수가 확정된 거지. 픽스된 거지. 이해돼?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무슨 값을 보자 그랬죠? 함수값이라고. 내가 함수값으로서 내가 너를 갖다가 fx라 놨을 때 이만큼의 fx라 두면 여기다가 지금 0을 갖다 대입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잘 봐봐. 여기다 0 넣고요. 여기다 0 넣었어요. 얼마 나왔어요? 4 나왔어요. 얘가 4가 나왔다는 건 지금 여기에다가 0을 갖다가 빵 집어넣었더니 여기가 지금 양수가 나온 거지. 끝났네. 얘 양수인 거. 이해됐어? 그럼 첫 번째랑 두 번째를 어떻게 해야 돼? 동시에 만족해야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를 동시에 만족하시려면 뭐보다 작으면서 2보다 작다는 게 나오셔야 되고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큰데 0보다 작을 거니 여기가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되는 거야.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다음 페이지 보자.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번엔 이거예요. 자, 274번 문제 볼게요. 자, 274번 문제 봅시다.
이거 지금 내가 하는 거 완벽하게 이해가 되니 얘들아? 제발 이거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지금 이거는 여기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너네 나중에 수호 원도 해야 되고 수투도 해야 되고 미적도 해야 되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계속 너희들 학년에 너희들도 나이를 먹을수록 배우는 과정들이 바뀔 거 아니니? 그 과정마다 나와요. 이 작업하는 짓이 배우는 과정마다 나와요. 그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야. 나중에 진짜 수험가면 나온다니까. 그냥 그래프만 바뀌어서 띡 하고 던져. 얼마나 중요해. 수투가 똑같아. 방정식의 실근을 봐야 되니까. 정말 오늘 하는 내용은 내가 무조건 이건 진짜 절대 까먹지 않고 내가 무조건 오늘 밤에라도 어떻게든 내가 다시 영상 바로 편집해서 올려줄 테니까 복습을 무조건 주말 동안 해갖고 오세요. 알겠죠? 영상을 뭐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봐도 되고 너희들이 실제로 다른 뭐 인강이라든지 이런 거 찾아봐도 돼. 근데 나처럼 설명은 안 해줄 거야. 한 배씩 쓰세요, 축 쓰세요, 함수값 쓰세요 이렇게만 얘기할 거야. 이걸 왜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걸 강의를 내가 몇 번 못 봤어. 여태까지 뭐 강의를 내가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강의들도 내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면서 좀 보거든.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걸 못 봐서 나는 이 방법을 밀고 가는 거야. 자, 내가 말하는 거 봐봐. 내가 말하는 대로 흘러가니 안 흘러가니 그것만 얘기해보자. 내가 말하는 대로 흘러가니? 그래서 그 근의 위치가 이렇게 있겠다라고 우리가 이제 점점 포위망을 좁혀가는 거야. 사실 x축과 지금 얘 근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너무나 많잖아 얘들아. 너무나 많지 않아? 근데 너무나 그 많은 상황에 포위망을 좁히는 거야. 범위를 통해서 판별식과 투기의 위치랑 특정 값에 대한 함수값을 가지고 얘가 근이 정확히 여기야까지는 아니지만 얘가 대충 내가 광범위한 범위를 줄여서 요렇게 있겠네까지 만들어주고 있는 거라고. 자, 그 다음 274번 하나 더 볼게요. 자, x제곱에 마이너스 kx가 있고 자 플러스 k 플러스 3이 있어요. 얘가 는 0이에요. 얘가 는 0이시고 이것의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3보다 크대요. 이것의 두 근이 너의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3보다 크다래. 아하 크시구나. 두 근이 존재해야 돼. 그러면 뭘 써야겠니? 써야 되는 거 이해되니? 판별 쓰려고 했는데 얘는 그냥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4에 k 플러스 3인데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근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두근이라 얘기했지. 여기서 너희들이 굉장히 큰 잘못된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근도 근은 몇 개야? 두 개다. 중근도 근은 두 개이거든. 카운트가 두 번 들어간 거다. 내 말 이해되니? 카운트가 두 번 들어가니까 중근도 근의 개수의 입장에서 잘 들어요? 개수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두 개예요. 근데 중복되다 보니까 한 번만 써도 돼서 그래서 중근인 거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내가 판별 씌웠을 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셔야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겼지. 집중해 선민아.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닌가? 일단 첫 번째 해를 풀었어. 이렇게 나왔어. 그래프 입장 봅시다. 이렇게 놓을게요. 물론 중분도 가능해요. 중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그러니까 중분일 수도 있지만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라고 받아들이면 돼. 이 상황은. 두 번째 뭐 봐야 돼 그럼 이제? 축을 봐야겠지. 축을 봤어. 2분의 합이 얼마야? K야. 너에 대한 절반이 2분의 K야. 이 축이 누구보다 마이너스 3보다 무조건 뭐한 상태여야 돼? 큰 상태여야 돼. 마이너스 3보다 큰 상태여야 돼. 그럼 K는 마이너스 6보다 큰 거겠지. 인정? 근데 어디까지 맞는 거야? 여기가 지금 2분의 K라고 하는데 얘가 지금 뭐보다 크다라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럼 얘는 무조건 보장이 된 거지.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는 보장이 확실하게 일어난 거잖아.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보시는 게 무슨 값이라고요? 세 번째 내가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값이 무슨 값이라고요? 함수 값을 확인하자고요. 내가 f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k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를 확인하면 반드시 0보다 커야 이 상황을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에 지금 k가 존재하셔야 된다. 테이프 k 대입해보자. 그럼 k 제곱 이 색깔이 잘 안 보이네. 자 k 제곱에 마이너스 k 제곱 그 다음 k 플러스 3 나오겠지?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너 날라갔네요. k는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큰 거겠죠.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별개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보셔야 하는 거니 수직선으로 마지막을 해결하는 거야. 이해돼? 여기까지 됐어. 수직선으로 마지막에 해결합시다. 여기가 지금 현재 K축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2번을 포함한 상태에서 작아요. 그리고 얘는 6을 포함한 상태에서 크세요. 그리고 내가 보는 범위는 마이너스 3을 포함하지 않고 크세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크죠? 마이너스 6보다도 크세요. 그러면 여기서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고 있는 범위가 겹치는 게 여기서 일단 한번 겹쳤지. 여기까지 해되니? 여기서 일단 한번 겹친 거고요.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얘는 여기. 그럼 겹치는 거가 일단 여기서 한 번은 발생했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큰 거고 K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요거 하나가 나오는데 방향상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하면 여기도 한 번 더 겹쳤지. 그래서 K값이 6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맨 처음 부등식 파트를 들어가는 순간 너희들한테 뭐야 라고 했냐면 수직선을 마지막에 좀 그리셔야 된다고 했어. 수직선을 그려놓고서 생각해보자 라고 했어. 수직선을 그려놓고 생각해보자 했어. 내가 왜 수직선 그려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엄청 복잡해 보이잖아. 이미 지금 너도 있고 너도 있고 너도 있고 너도 있어. 이걸 한 번에 너희들이 한눈에 보겠다고? 절대 못 봐. 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수직선 위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실제로 직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거야.